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 병원에 이제 취업해서 LMS 지금 아마 듣는 학생이 이제 대다수일 거고, 어, 뭐 제가 병원 가면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쉬는 날 LMS 들어야 되고, 좀 강의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좀 수업 따라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저랑 함께 배울 과목은 이제 동물보건 임상병리라는 과목을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임상병리 과목은 사실 이제 그 테크니션이나 동물보건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떤 뭐 좀 효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사실은 테크니션의 업무라기보다는 수의사의 업무인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업무들도 좀 그런 과목이나 업무들도 있지만, 임상병리 같은 경우는 동물 보건사들이 잘만 할 줄 알면 정말 병원에서 쓰임새가 많은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임상병리 파트는 실험적인 부분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병리를 잘한다고 하면은 이제 실험을 잘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실 다른 직장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유용한 과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배울 부분도 많고 사실은 내용도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실험실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뭐 세균을 배양한다든지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미생물학적인 장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결과를 낸다든지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만 굉장히 유용하지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과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또 손에 익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쓰임새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저랑 1학기 때 방사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는지, 엑스레이를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재촬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자세를 잡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방사선이나 영상 쪽은 사실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때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해석하는 영역은 이제 수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찍는 것 위주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렇게 좀뭐 이렇게 어떤 배워야 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임상병리는 수의사 영역일 수도 있지만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영역이고 배워야 되는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좀 학습 내용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에, 제 연구실 어딘지 아시죠? 216호 전화번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랑 마찬가지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메일 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카톡 주셔도 되고, LMS 쪽지로 이제 주셔도 돼요. 네, 이제 뭐 그래서 뭐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출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제 2분반으로 돼서 화요일날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반이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래서 하나는 그 조기 취업반, 하나는 일반 그 대면 수업반 해갖고, 그래서 수업은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LMS를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LMS를 보통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시간 동안에 그 LMS를 이제 들으면 되고,
LMS는 수강 기간이 뭐 해보셨지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수강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넘겨서 수강하게 되면은 지각 처리가 됩니다. 수강 기간을 뭐 10분 넘겼다. 그래도 그냥 시스템상에서는 지각 처리가 되니까 그런 시간 같은 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개 중에는 이제 LMS를 완전 풀로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은 줄 알고 막 10초, 20초 남겨놓고 수강이 완료가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출결이나 그 LMS 상에서는 그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잘 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보셔서 출석 체크 상에서 좀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쉬는 날 이제 좀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좀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수업은 뭐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핸드아웃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는 실습이 같이 있죠. 그래서 실습은 우리가 이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중보건 시간에 제가 이 과목을 맡을지는 몰랐지만 소변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소변 검사는 그래서 안 할 것 같고, 그다음 뭐 현미경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키트 검사도 지금 한번 제가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PPT를 제작을 해서 핸드아웃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PDF 파일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만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배포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굳이 뭐 다른 사람들끼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는 그 우리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개정판이 나올 텐데 아마 사신 분들도 꽤 될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박영사에서 나온 요거를 위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가급적이면은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좀 교재가 좀 있죠. 지금 제가 없는데, 네. 요게 이제 핵심 기본서고, 그 다음에 동물학 개론이라는 저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좀 임상병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테크닉, 이 책은 이제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다른 수업하면서 강의 기획서에도 많이 써놓고 그랬어요. 네, 이건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책인데 굉장히 이제 컬러풀하고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임상병리 쪽에 이제 실험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책이 나오는데, 그 외국의 그 동물 보건사, 그러니까 외국의 테크니션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이제 그 전국의 교수님들이 번역한 그 책이 한 권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가지고 나온 책을 우리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책은 지금 아직 출간은 제가 알기로 안 됐지만 출간이 됐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저도 그런 것들 아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책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대신에 범위는 조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좀 어떤 실험 같은 거 하면 좀 참고 교재를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책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하나 사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는 이 핵심 기본서, 그리고 기타 원서 제가 말씀드린 번역본,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문제풀이집이 나오는데, 저희 학교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랑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저자랑 감수를 해서 만든 문제풀이집이 한 권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집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좀 풀이를 하면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건 종합 시간에 아마 정수영 교수님이랑 그 허재환 교수님이 학과장님이 그 내용을 이제 풀이를 해줄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놨어요. 임상병리 부분이랑 외과 파트는 나중에 좀 풀더라도 좀 일단 보류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뭐한
종강까지 이제 한 3, 4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쭉 복습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 드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향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쯤에 아마 문제풀이를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입니다. 지난 학기랑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레포트를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과제는 제가 과제 가이드라인을 지난 학기에 드렸죠. 그래서 뭐 5페이지 이내 뭐 글자 크기 어느 정도 해갖고 그래서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제가 기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제를 너무 날림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과제는 만점을 드렸어요. 근데 과제를 안 내면은 빵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점수가 깎이면은 그레이드가 하나 떨어져요. 가령 내가 B뿔이 나와야 되는데 B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와야 되는데 C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제 때문에.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과제는 가급적이면 꼭 내주시고 사실은 이제 지난 학기에도 뭐 과제를 갖다가 엄격하게 평가를 제가 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간단하게 하나 나오겠지만 꼭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은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이 지금 조기 취업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한꺼번에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는 우리가 직접 병원으로 와서 시험을 봤어요. 병원에 이제 듀티라는 게 여러분들 오후 근무조, 오전 근무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이 됐으면 심야에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도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월, 목 쉬고 누구는 토, 화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난 학기엔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중간고사를 평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물론 기말고사 문제도 어렵게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뭐 분량도 좀 있고 만만치 않은 그런 레포트를 내게 돼요. 중간고사 대체를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에 과제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데 그 조기 취업 때문에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작년처럼 출석 20, 과제가 4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40 이런 식으로 아마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과제도 어느 정도 조금 변별력을 좀 둬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과제가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A뿔을 60% 주고 그랬잖아요. A를 지난 학기에는 A를 40까지 주고 나머지는 이제 B뿔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무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A 이상의 학점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공문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출석은, 뭐, 이거는 대면시 GPS 기반으로 출석 시스템 하는데, 유체크에서 올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뭘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뭐 공지가 좀 갈 것 같고. 자, 학칙상 4회 이상 결석 시에 무조건 F학점인 거는 아시죠? 이거는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강조를 해서 아실 테고, 여러분들도 LMS긴 한데, 당연히 이것도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도저히 못 들었다. 너무 바쁘고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든지 그래갖고 못 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들으세요. LMS 같은 경우는 주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그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수강을 완료를 하시면은 그 결석이 될 게 지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각이 3번 모이면 결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결석될 게 지각이 되면 훨씬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를 해두시고 중간 기말고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이랑 조금 비슷한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보고서를 내고 11월에 현장 실사를 하고 12월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좀 비슷한 루트로 가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이니까 상관은 없죠. 대면 수업일 때는 뭐 손소독제, 알코올 소독제, 창문 강의실 오픈, 체온 측정, 유증상자 및 의심자 비대면 LMS. 여러분들 혹시 하시다가 여러분들도 유증상자나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이번 주에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강의를 조금 듣기가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가 수강 기간을 조금 늘려서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강 기간이 다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수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상병리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임상병리라는 과목,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다른 데도 뭐 임상병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뭐 임상병리가 워낙에 좀 수의학이든 의학이든 사람의학이든 많이 쓰는 과목이니까 뭐 정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요약집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고, 책, 세포, 조직, 장기에 연관된 질병의 원인, 질병의 발병, 형태학적인 변화, 기능적 변화나 임상적 이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복잡한 편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검체를 이용해서 실험실적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동물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검사를 뭘 갖고 검사를 하죠? 그냥 강아지 자체로 보통 검사를 합니다. 일단은 문진을 하죠. 자, 보호자한테 뭐 강아지가 설사를 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설사를 했습니까? 뭐 설사를 했을 때 혈변 뭐 하나요? 뭐 피가 섞여 나오나요? 아니면 뭐 설사가 좀 묽은 건가요? 물이 섞여 나오나요? 아니면 구토를 뭐 하나요? 뭐 아니면은 뭐 백신 같은 거 맞았나요? 그런 거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문진을 하고 나서 뭘 하죠? 배에다가 청진기를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러면은 소리가 막 꾸룩꾸룩 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장연동음이라고 해요. 그런 걸 한번 이제 들어보고, 자, 그러면은 검사를 지금 그 다음에 어때요? 탈수 같은 거를 봐요. 뭐 이렇게 등을 한번 늘렸다가 줄여보기도 하고, 이빨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모세관 축만 해갖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죠. 그래서 누르고 나서 색깔이 어떻게 돌아야 돼요? CRT라고 하죠. CRT. 캐피러리 리필 타임.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1초에서 2초 이내로 색깔이 확 빨리 돌아야 되는데 탈수가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빨리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설사라든지 구토가 있으면은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얘가 수액을 좀 맞아야겠다 이런 판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아이고 그냥 배탈 난 것 같네요 하고 약을 주고 약을 주고 뭐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추가적인 검사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 그죠? 혈액 검사도 하고 분변 검사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엑스레이라든지 문진이라든지 청진기를 대는 거는 그 강아지 자체를 갖다 검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대변 검사 이런 건 어때요? 그 강아지를 갖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강아지에서 나온 시료, 체액 그런 것들을 갖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검사를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임상병리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아지 자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에서부터 나온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검사를 임상병리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혈액 검사가 되는 거죠. 혈액을 뽑아서 혈액 안에 있는 성분 같은 것들을 쭉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임상병리 검사고, 그래서 임상병리 검사는 뭐죠? 강아지 자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실험실적으로 검체만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실험이랑 연관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을 내가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왜? 체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검체만 가지고 와서 동물과 관계없이 보통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실질적인 동물을 만날 일은 없는 거죠. 내가 임상병리 검사만 한다고 하면. 자, 그래서 그런 검사를 갖다 임상병리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상병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정기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면은 어때요? 무슨 검사하죠? 뭐 의사가 와갖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검사하나요? 의사 보는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되고 보통은 피를 뽑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받아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체를 채취해서 임상병리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왜? 그런 체액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혈액 검사만 해도 간이 안 좋은지 신장이 안 좋은지 빈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은 지금 뭐 염증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 해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임상병리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어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 혈액 검사부터 하죠. 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혈액 검사만 해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사람이든 개든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내가 겉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간이 심하게 망가졌다든지 하면 뭐 얼굴이 누렇게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알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임상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질병의 원인도 알 수 있고 전개 과정도 알 수 있고. 자, 전개 과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검사를 하는데 어디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하면서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현장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예후 같은 거를 판정하는데 좋은 거죠.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 검사를 했는데 너무 안 좋아.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치료를 들어갑니다. 입원을 시켜놓고 치료를 이거저거 들어가요. 간이 안 좋든 신장이 안 좋든, 뭐 간이 안 좋으면 수액 주고 영양제 주고, 신장이 안 좋으면 뭐 마찬가지로 수액 주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자, 근데 다음날 또 검사를 했는데 또 안 좋아. 다음날 검사했는데 점점점 안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후라고 해요. 예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살겠냐 죽겠냐 그걸 예후라고 합니다.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는 예후가 좋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도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으니까 얘는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호자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검사 결과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악화되고 있고 치료 반응 보이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검사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병리학이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당연히 임상병리를 해서 시험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걸 진단을 해서 치료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 같은 것들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혈액 검사만 있으면은 뭐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의 이런 검사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고 나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치료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가 악화되는지 호전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전 치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호자가 와서 병원에 와서 문진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시지는 뭐예요? 시지는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수의사가 실제로 보면서 얘가 뭐 얼굴이 노랗게 됐네. 그 다음에 뭐 다리를 절고 있네. 그죠? 그 다음 청진 한번 해보고 여기저기 만져보죠. 촉진. 뭐 어디를 만졌을 때 아프다, 어디가 부어있다 촉진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라든지 처방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강아지가 조금 뭐 아픈다든지 좀 설사를 해갖고 가면은 치료라든지 처방을 해주는데, 딱 보니까 얘가 심각해. 아니면은 보호자가 수의사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 보호자가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진료가 여기서 간단한 진료는 보호자, 병원, 수의사만 만나고 끝나지만, 자 이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검사가 보통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엑스레이 검사가 있고 하나는 임상병리 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는 한번 찍고 해석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어떤 문제라든지 이상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엑스레이 검사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부분만 판단을 하는 거지 기능적인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간이라든지 신장도 나오죠. 우리 복부 그 엑스레이 배울 때 간 어디 있었죠? 횡격막 바로 뒤에 있었죠. 신장은 등 쪽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간이라든지